네, 2022년 10월 20일 고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과 제작, 취재와 진행, 여기에 더해서 편집과 업로드까지 몽땅 혼자 다 하고 있는 제주의 유사 언론인 고칼입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이었던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이 됐죠. 여도 야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 대치 정국 속에서 북한은 또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은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꿈꾸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뭔가 구한말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별도 인터뷰는 없고요. 어제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의외로 신선하다는 반응이 접수된 국내외 뉴스를 수박 겉핥기로 싹 살펴보는 트위터 소식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국내외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조명 켜는 걸 깜빡했네요. 네, 의외로 이 짧은 뉴스 하는 게 은근히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뉴스 브리핑 메인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JTBC 트윗인데요. 날씨입니다. 내륙 중심으로 일부 안개가 껴있는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라는 그런 소식 올라왔고요. 다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결국 동원령까지 선포하고 노숙자들까지 그냥 싹 다 강제로 징집해서 전장에 내보내고 있는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또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경기일보, 제가 이제 지역 로컬 뉴스도 좀 이렇게 구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이 그 PDF 화면에 성폭행범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 진화 나선 경기도, 아마 김근식 출소 관련해가지고 일면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일간지죠. 매일신문 공식 트위터, 벤투 때문인가 이강인의 길어지는 공격 침묵, 흐름이 끊겼다, 이런 보도고요. 다시 JTBC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결국 배터리 원료에 4조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왔네요. 자, 다시 JTBC. 검찰이 어제 그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대치 끝에 불발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왔고요. 자, 뉴스원입니다. 악동 뮤지션 해병대 후배 이찬혁 씨 열애설에 빠졌다. 양측 묵묵부답. 이러면 거의 빼박 아닌가? 자, 중앙일보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2018년에서 2019년사 100원짜리 동전들의 뭔 일이 있었나봐요. 예, 한국은행 직원이 입건이 됐다 합니다. 예, 자, 들어가 보진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뉴스를 보십시오. 자, 가느냐 마느냐, 대체복무를 주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죠. BTS가 결국 우리가 알아서 군대를 갈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입대 발표를 한 가장 형이라고 해요. 이분 진 솔로 데뷔 싱글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앞으로 유닛 활동들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감이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20일 오늘 새벽 출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취재인들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했다라고 합니다. 플리바게닝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YTN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인상 속도 가파르다. 이자 부담이 장난이 아니다. 네. 저는 이제 큰 채무가 없어서 이게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이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연합뉴스입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 정우영 선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2부 팀의 연장승. 네, 자,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다음 매일신문 다시 공식 트위터. 네, 내가 정인이 아빠다. 추모 명목으로 수천만 원 후원금 받은 유튜버들 지명 수배됐다. 야, 이게 참. 자, KBS 아까 말씀드린 유동규 석방 소식 전했고요. 자, 중앙일보입니다. 클린턴 죄송합니다. 클린턴 부부의 금전 본색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CNN 관련한 소식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시진핑 사실상의 뭐 이제 3년임 대관식이죠. 네, 관련한 소식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언론사 트위터 보는 거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그 뭐 별다른 뉴스가 없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돼서 요 내용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뭐 저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주도의회 하면 어쨌든 뭐 구성이라든가 활동 내용이라든가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어쨌거나 곱든 밉든 도민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어제 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오영훈 도정의 단면. 오영훈 도정을 전반적으로 싸잡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잠깐만요. 네, 뉴시스 기사군요. 제주도 자료 제출 부실에 행정사무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라는 그런 기사의 제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항 인프라 확충 지원단, 사실상 이제 제2공항 관련해서 이제 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곳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네, 모두 완료를 했다. 제주도가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까지 완료를 했다라고 하니까 도의원들이 빡치겠습니까? 안 빡치겠습니까? 아니, 숙제를 냈으면은 이걸 숙제를 하고 왔어야지. 뻔뻔하게 숙제를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네, 이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 복지부동 이거 없는 것 같죠? 지금도 굉장히 여전합니다.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초장부터 와장창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어. 네. 이건 얼마나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우습게 보였으면은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지사님이 민주당인데 뭐 어쩔 거야 니네 제주도의회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오영훈 도지사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회의가 중단돼서 1시간 만에 재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 확충 지원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개시 이후 자료가 졸라 무성의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회를 선언한 건데요. 그러면 이건 도의원들이 일부러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요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도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봤더니 작년에 어떤 걸 지적했는가 봤더니만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 보완 보고서 이게 반려가 되면서 보완 보고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공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정부와의 어떤 절충 대책들을 마련을 해라. 그리고 어쨌든 공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2공항 추진이 늦어지면서 사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좀 피해를 보고 있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제주도정 차원의 뭔가 보상 대책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도의회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부 다 완료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을 따지는 그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금 다 만들었거든요. 다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제주도에 공유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완료를 했다? 그리고 또 지금 찬반 갈등 계속 깊어지고 있죠. 뭐 보상책 어떻게 하겠다고 제주도가 발표한 거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뭘 완료를 했다라는 겁니까?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행정의 일을 하는 스타일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기종 의원 여기 지역구신데요. 야 이거 뭐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래서 해봤자 뭐 하겠느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뭔가를 지적해도 어차피 내년에 또 완료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건데. 예, 그래서 요렇게 꼬집으면서 어쨌든 1시간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창건 위원장이 보완 자료를 21일 내일이군요. 내일까지 제출하면 이 관련 사항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아주 그냥 빡세게 해버렸네요. 빡세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은 한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체육위원회? 네,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자, 볼게요. 이거는 노컷뉴스 제주 CBS 기사입니다. 사장 취임 하루 만에 징계 사실 기억난 자. 제주 ICC 대표 이선화 ICC 대표 얘기입니다. 어제가 이제 그 취임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저께 취임을 했으니까 어제 취임 둘째 날이었는데 둘째 날에 이제 이 양반이 나름대로 8년 동안 있었던 제주도 의회 회의장에 나와서 쪽을 당했네요. 개쪽을 당했네요.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선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과 관련한 굉장히 자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인사청문회를 봤지만 이분처럼 두 가지의 모든 논란이 정말 파상 공세로 이어질 정도로 받은 그런 의혹을 받은 그런 후보자가 있었던가? 저도 갸웃거릴 정도로 굉장히 좀 보는 내내 저도 좀 딱했는데요. 그 도의원 2번을 하면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좀 오래 있었던 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이분이 그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컨벤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전문성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요. 이분이 농지법 위반 의혹도 불거진 바가 있고 도의원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제주 MBC에서 라디오 PD를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PD를 하면서 출연료를 착복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다. 횡령, 유용,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개인적으로 썼는지 뭐 이거를 뭐 어떤 회사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 MBC 굉장히 노조 센 회사입니다.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노조원이고요. 그렇게 노조가 센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정직 1개월을 받는다? 네,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직 사실을 징계 사실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봤었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물어봤었는데 둘 다 없는 것 같다.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는 것 같다. 이거는 기억의 왜곡이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했는데 웬걸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 나고 끝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이 터져버렸던 겁니다. 네.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징계 사실을 부인해왔던 이선화 ICC 제주 대표이사가 취임 하루 만에 아이고 사실이 기억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제주도 관광국 그리고 제주도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와 컨벤션 센터 컨벤션 뷰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관광국이야 행정조직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 뷰로 왜 따로 있어야 됩니까? 네, 여기 좀 합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이걸 분리해 놓으니까 관광공사 사장도 줘야 돼, 관광협회장도 줘야 돼, 컨벤션 센터 대표이사도 줘야 돼, 컨벤션 뷰로 아무튼 뭐 저기도 뭐 사장인지 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조직을 쪼개는 걸 보면은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선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집중이 됐는데 특히 이제 그 이 체육위원회 내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에요. 강상수 의원이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좀 물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그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또 이제 이선화 대표이사 같은 경우 원래는 또 국민의힘 새누리당에서 2번씩이나 도의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 기회주의자, 배신자 프레임 찍을만 합니다. 찍을만 해요, 이분은. 네. 방송사 PD 시절 정직 처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를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사실을 인정하고 새 출발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만 이분이 어떤 걸 했느냐면 방송 출연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출연료와 작가료를 지급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로 돌렸었다가 사내 감사를 통해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좀 더 내밀하게 드릴 말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된 기억이라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드린 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이렇게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데 가물가물할 게 따로 있죠. 징계를 받은 건요 자신의 직장 커리어에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전 이 시간쯤에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점심을 먹었을까 이런 건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만난 적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징계를 받은 건요 본인도 굉장히 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내에서 좀 난리를 쳤다라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기억력에 ICC 제주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억력과 관련한 어떤 이 대뇌 부분의 기능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는 후자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어야지. 사실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다.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당시의 맥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네, 저는 굉장히 이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손정미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참.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관리 문제들도 이렇게 지적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요 이번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사실을 시인을 한 겁니다. 기억력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징계 사실을 묻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위증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하든가 정확히 확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죠. 네. 자 어쨌든 위증 사실이 확인됐는데 관련해서 뉴제주일보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취임 전후에 달라진 답변.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왜 하니? 위증까지 했는데. 네. 자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사청문제도 무용론이 다시 점화가 됐다. 이렇게 리드 문장을 뽑았습니다. 강상수 의원 아까 했던 내용 이렇게 했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인사청문 이후에 그 인터넷 신문 제주투데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징계 전력이 있다. 거짓말 논란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이게 본인이 다시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이게 맞으면 맞다라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하든가 부인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기자들의 이 언론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꺼놓고 전화기를 받지 않았어요. 본인도 PD 출신이라면서,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라면서, 이분 남편도 기자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게 되니까 이걸 인정한다. 네. 그러면 이럴 거면 참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 사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에 이 위증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 위증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조례에 보면은 인사청문회 조례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내용을 준용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그 조례에 보니까 위증할 경우에는 뭐 과태료 처벌은 물론 심지어 이제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이선화 대표이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저는 이해 못지않게 그 이승하 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다수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도 의회도 모두 이에 대한 공동적인 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인사청문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승하 의원이 뭔가 책임을 지는, 뭔가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구랭이 담 넘듯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교육위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가 그 기사 대신에 보도자료 하나 좀 이렇게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 보도자료입니다. 그 고이숙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주시 중부였는지 동부였는지 서부였는지 제가 좀 감감하긴 한데, 혹시나 한번 보실 리는 없겠지만 고이숙 의원님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서귀포 촌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꺼내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도교육청의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상생협력의 부족을 강력하게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적을 받아야죠. 네, 어떤 내용들인가 봤더니만 외국인 교원에 비해서 내국인 교원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수용 의견을 밝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이 텍스트만 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제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이라든가 안전성, 불합리한 사항 등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교육청이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양성,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생 협력 실적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 조례에 따라서요, 이 사실 영어 교육도 시내에 특히 이제 그 제주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인가? KIS, 여기는 사실 그 제주도 학생들을 일정 부분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 입학 제도가 있는데, 이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 규모가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근에 이렇게 좀 문제가 지적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 오늘 이제 고이숙 의원의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국제학교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거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뭐 해외 유학 수요 흡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당초의 의도대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지금 운영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국제학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한 뭐 십몇 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한 보람이 있다 싶을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 어제부터 시작된 이 행정사무감사는요. 물론 지금 김광수 교육행정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취임 이제 좀 100일이 넘은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오영훈 도정의 그 공항 확충 지원단 그 부실 자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좀 약간 무사안일주의와 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이번엔 뭐냐 하면 사실 김광수 교육행정이 이 제주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석 달, 넉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뭐냐 하면요. 이성문 전임 교육행정에 대한 사실상의 종합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 이성문 전 교육감이 8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제주국제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 학교 불허, 관리 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제학교를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뭐 이성문 교육감의 개인적인 어떤 지도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국제학교가 처음 제주 영어 교육도시 내에 들어선다 만다라고 할 때부터 과실송금 문제를 별도로 제외하고서라도 전교조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부분이 뭐냐면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를 받는 귀족학교가 제주에 들어선다. 귀족학교가 들어설 경우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라고 정말 그냥 에브리데이 노래를 불렀던 게 바로 전교조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이 국제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셨던 이 고이숙 교육위원 예전에 전교조에서 이게 굉장히 위원장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 내부에서 뭔가 좀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큰 방향과 줄기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사실 예전에 정당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한번 징계까지 받았었는데 그게 어쨌든 이성문 교육감 체제에서 이 징계받은 게 뭐 어떻게 뭐 좀 뭐 유야무야 됐는지 이분 장학사까지 오르고 그 장학사까지 오른 걸 발판으로 남광초등학교 교감까지 가실 수 있었어요. 지금 체제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그러면 이분이 계실 때 제주도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분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바로 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실제 학교 현장 그리고 이 교육 정책을 관할하는 제주도 교육청에 계셨던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했다는 분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뭐 물론 질문 자체에 뭐 이걸 떠나가지고 이게 과연 어폐에 맞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거의 방치해왔던 상황 아닙니까? 영어 교육 도시 관련한 국제학교는 이제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조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 상생 협력이라든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글쎄요, 죄송한데 취지는 알겠으나 다른 교육위원이 질의를 했으면은 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분이 한 걸 보니까 좀 이건 너무 뒷북이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나 몰라라 하는 좀 약간
무책임한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아무튼 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내일도 아마 그 계속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이제 클로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이거 어떻게 흐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저도 어색합니다. 네, 요렇게 또 저 고칼은 오늘도 힘겹게 뉴스 브리핑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또 업로드를 또 해봅니다. 참 제가 아직은 참 이게 원고 없이 진행을 하는데 말솜씨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좀 더 정갈하게 가다듬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아무튼 뭐 날씨가 점점 차고요. 일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